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전문 여성 기자 김하나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도대체 왜 북한을 이번 홍수 피해에 도움의 손길을 주게 된 것인지 심층적으로 보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과 문제점, 그리고 그 심각성에 대해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홍수 피해 상황. 북한에서 발생한 이번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선 대재앙입니다. 제가 확보한 위성사진과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압록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압록강 대교가 물에 잠길 정도로 수위가 치솟았고 자강도, 만포, 중강진 등 광범위한 지역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번 홍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함에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하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무분별한 산림 벌채로 인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한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는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지속적인 하천 정비와 댐 건설, 그리고 첨단 기상예보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대규모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대비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북한의 피해 상황은 심각합니다.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농경지와 가옥이 유실되어 식량난과 주거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기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에 장기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이러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원 제한과 김정은의 거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의 대규모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적십자를 통해 식량, 의약품, 생활용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를 준비했죠. 이는 한민족으로서의 동포애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외교적 제스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를 대한민국 것들이라며 거칠게 거부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의 비이성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체제 유지와 권력 강화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이 소식이 북한 내부에 퍼지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접촉한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신의주, 해산, 중강 등지에서 김정은을 비난하는 낙서가 발견되고 있으며 몰래 삐라를 만들어 뿌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령의 무능함과 잔인함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된 것이죠. 이는 향후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분노 이유. 북한 주민들의 분노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김정은의 무능함입니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김정은이 보여준 대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헬기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는 등의 쇼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구호 활동이나 복구 대책은 전무했죠. 오히려 평양 청년들을 강제 동원해 복구 작업을 하겠다는 계획만 세웠을 뿐입니다. 이는 인력 착취에 불과하며 전문성 없는 인력으로는 제대로 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남한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북한 정권은 지속적으로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적대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려는 남한을 거부하는가? 정말로 남한이 우리의 적인가? 등의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선전선동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국제적 고립에 대한 인식입니다. 러시아와 중국마저도 북한을 도울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남한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 정권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려 북한 주민들의 분노는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체제 전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과거 사례와의 비교.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84년 서울에 대홍수가 났을 때 북한의 김일성이 구호물자를 보내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이를 수락했고 실제로 쌀과 천, 시멘트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한국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북한 정권의 비이성적이고 편협한 사고방식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꼴이니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정은 정권이 이를 심리전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순수한 인도주의적 지원조차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북한 정권의 편집증적 사고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현재 심리 상태. 현재 북한 주민들의 심리 상태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김정은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제가 만난 한 탈북민은 이제 김정은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외부 세계를 접한 이들은 북한 체제의 모순을 더욱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북한 정권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주민들의 지지를 잃은 독재 정권은 오래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더욱 강압적인 통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강압이 심해질수록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북한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물리적 피해와 더불어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이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와 같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 제안은 한국의 성숙한 외교력을 보여주었고, 이는 국제사회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동시에 통일을 위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다가올 통일의 그날,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북한 전문 기자 김하나였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원 제안과 김정은의 거부. 안녕하세요. 북한 전문 기자 김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대북 지원 제안과 이에 대한 김정은의 충격적인 거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규모 홍수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정부는 신속하게 대북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일부와 대한적 십자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된 이 제안은 매우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긴급 구호물품으로 쌀 5만 톤, 생수 100만 병, 담요 10만 장, 응급의약품 세트 1만 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당장의 식량난과 위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였죠. 더불어 장기적인 복구를 위해 시멘트 10만 톤, 철근 5만 톤, 건설장비 100대 등도 지원 목록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안은 단순히 물자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진 재난 대응 노하우도 함께 전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재난 전문가들이 북한 현지에서 피해, 복구 작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앞선 재난 대응 기술을 북한과 공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북한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제안에는 의료진 파견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백신과 방역물품도 함께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홍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특히 수인성 질병의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지원 제안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북한 동포들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였죠. 동시에 이는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김정은은 이를 대한민국 것들이라며 거칠게 거부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 발표된 성명에서 김정은은 제국주의자들의 위선적인 인도주의 노름에 속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제안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러한 김정은의 반응은 북한 정권의 비이성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체제 유지와 권력 강화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김정은이 사용한 언어였습니다. 대한민국 것들이라는 표현은 외교적 예의는 물론 기본적인 품위조차 저버린 발언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소식이 북한 내부에 퍼지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접촉한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신의주, 해산, 중강 등지에서 김정은을 비난하는 낙서가 발견되고 있으며 몰래 삐라를 만들어 뿌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굶겨 죽이는 독재자라는 내용의 글이 벽에 쓰여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는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받아왔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체제는 수령을 신격화하며 유지되어 왔죠.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령의 무능함과 잔인함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외부 세계를 접한 이들은 북한 체제의 모순을 더욱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향후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김정은의 지원 거부는 국제사회에서도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북한 당국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한국의 지원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북한의 거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지원 거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식량과 의약품 부족은 물론 장기적으로 복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주민의 생존과 안전보다 체제 유지를 우선시하는 북한 정권의 태도는 결국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북한 내부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다음 보도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분노 이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전문 기자 김하나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분노 이유. 안녕하세요. 북한 전문 기자 김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북한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분노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비롯됩니다. 김정은의 무능함, 남한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국제적 고립에 대한 인식입니다. 각각의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김정은의 무능함입니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김정은이 보여준 대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홍수 발생 직후 김정은은 헬기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는 등의 쇼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구호 활동이나 복구 대책은 전무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내부 정보에 따르면 김정은의 현장 방문은 겨우 30분 정도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안전이 확보된 일부 지역만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복구 계획의 내용입니다. 김정은은 평양 청년들을 강제 동원해 복구 작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력 착취에 불과하며 전문성 없는 인력으로는 제대로 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전에도 이러한 방식의 복구 작업이 있었지만 부실 공사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김정은의 무능함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수령님은 우리를 버렸다라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서 은밀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남한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북한 정권은 지속적으로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적대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려는 남한을 거부하는가? 정말로 남한이 우리의 적인가? 등의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남한 사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러한 의문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한의 발전된 모습과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동경하면서 동시에 북한 체제의 모순을 더욱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는 남조선이 우리를 도와주려 했는데 왜 거절했을까? 라는 말이 은밀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선전선동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국제적 고립에 대한 인식입니다. 러시아와 중국마저도 북한을 도울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남한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 정권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제 자신들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아무도 없다라는 절망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 사태에서도 중국이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주민들은 더욱 큰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려 북한 주민들의 분노는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체제 전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작은 규모지만 항해 시위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시장에서는 식량 배급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모여 당 간부들에게 항의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는 북한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불만이 폭력적인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입니다. 과거 북한에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군대에 의해 무력 진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도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보안 당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원 제한 소식이 주민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극도로 신경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압적인 통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깊어지고 결국에는 폭발적인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무시한 채 체제 유지에만 집착하는 현재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북한 정권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이 어떤 형태로 표출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에서는 과거 사례와 이번 사태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을 강타한 홍수는 그 규모와 피해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제가 입수한 위성사진과 현지 정보통의 증언에 따르면 압록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피해는 실로 엄청납니다. 압록강 대교가 물에 잠길 정도로 수위가 치솟았고 자강도, 만포, 중강진 등 광범위한 지역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특히 신의주 지역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신의주는 북한의 주요 무역 거점 도시로 이번 홍수로 인해 도시 전체의 70% 이상이 침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택가는 물론이고 공장, 농경지, 도로 등 도시 기반 시설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난리를 넘어서 도시 기능 자체가 마비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강도의 경우 산간 지역이 많아 산사태 피해도 크게 발생했습니다. 중강진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광산 노동자들이 고립되는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북한의 주요 광물 생산지 중 하나로 이번 사고로 인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가 타격을 입은 셈입니다. 이번 홍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함에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하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무분별한 산림 벌채로 인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한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무분별한 벌목이 이루어졌고 이는 산사태와 홍수의 위험을 크게 높였습니다. 더불어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노후화된 댐과 제방은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고 배수시설의 부족으로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는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지속적인 하천 정비와 댐 건설, 그리고 첨단 기상예보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대규모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대비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집중호우 당시에도 4대강보가 홍수 조절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있었죠.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도 세계적 수준입니다. 재난문자,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 시스템, 드론을 활용한 피해 조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은 많은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북한의 피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제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사망자와 실종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농경지 10만 헥타르 이상이 유실되어 식량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2차 피해입니다. 홍수로 인한 수인성 질병의 확산, 식수원 오염으로 인한 보건 위생 문제, 그리고 농작물 피해로 인한 식량난 악화 등이 예상됩니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체계로는 이러한 2차 피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홍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주요 산업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압록강 유역의 피해는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특히 대중국 무역의 핵심 거점인 신의주의 피해는 북한의 외화벌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이러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